이번에는 시황보이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김희성 멘토님 전화상으로 연결된 것 같으니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오늘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또 양시장 네, 파란불을 좀 타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장에 있어서는 좀 상해 종합지수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도 이제 장 초반에 있어서는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지만 좀 어느 정도 상승불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미국이랑 유럽 지수가 좀 하락을 한 것에 비해서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좀 전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 증시에 있어서의 크게 반등의 어떤 모멘텀은 현재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전체적인 이제 평가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기업의 이익이나 뭐 자산 가치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좀 괜찮다. 지금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에 이제 동조를 하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했던 이 장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기에 있어서 뭔가 이제 큰 힘은 사실 현재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이제 지난 12개월에 이제 주가 순 자산 비율이 PBR을 보게 되면 0.85로서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한 추세이고 사실 지금의 상황을 이제 금융위기에 좀 빗대만큼의 어떤 큰 악재들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좀 글로벌의 조정을 좀 받으면서 지금 코스피가 좀 굉장히 2150선에서 굉장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질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정도의 악재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제 장에서 중국은 4.09%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11일에 1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중국 증시가 지금 100포인트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중국 증시가 100% 거쳤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 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10월 초에 이제 급락을 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커플링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적을 많이 내고 우리 증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은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차트, 비교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면 굉장히 지금 5월 이후로부터는 유사하게 움직이고 마지막 어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동성 자금을 좀 풀었던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면서 반등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을 때는 확 오르지만 우리 증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한 가지의 좀 악재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다우 산업지수와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함께 이제 3개월치를 이제 준비해 보았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이라고 하기 굉장히 무한할 만큼 굉장히 보합권에서 좀 움직였다라고 좀 본다면 미국의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까지 상승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냐 아니면 좀 어느 정도 2, 3개월 정도의 계속해서 하락이 좀 벌어질 것이냐 그거에 대한 굉장히 이제 논의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의 위축들을 좀 이어감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더라도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의 어떤 상승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두 가지 정도 좀 함께 살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3분기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SKC 코롱 PI가 이제 발표가 되었고 오늘은 LG 생활건강, GS건설 등을 비롯해서 이번 주에 대부분의 중대한 우량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호반영되었다라고 좀 보는 경향들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주가가 이제 하락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시그널을 좀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3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제 S&P 500 기업의 이제 15% 이상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5개 기업 중에 4개 기업 이상이 시장 전망치 이상을 웃도는 좀 어느 정도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 함께 좀 살펴보면서 증시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해오고 중국의 이제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중국을 향해서 안 좋은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이제 미국이 이제 환율 조작국을 안 하고 이제 환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라고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명명을 했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안 하고 났더니 이제 중국이, 우리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좀 태도를 좀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이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것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준이 되고 있는 2015년 교역촉진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임 초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좋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이 이제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6.5%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어진 부분에 관해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했을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미국이 큰 리스크를 가질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미중 무역 전쟁을 좀 어느 정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좀 던져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어느 정도의 이제 바닥을 좀 뒤지고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완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진천을 이룰 때 좀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입 후 3개월째인데 현재 흐름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진행이 되어져 가면서 제가 이제 7월 달에 스튜디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연금에서 우리나라 주식의 이제 한 10% 내외들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업의 어떤 갑질 문화라던가 그리고 주가가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나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시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난 현재 500개 기업 중에 이제 4곳 중에 한 곳만이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제 보고서를 받게 되면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회 책임, 지배 구조라고 해서 ESG 정보 등을 이제 제공을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 뭐 한국전력공사 등 굉장히 대기업 같은 부분들은 이제 36곳이 제출을 제대로 했습니다. ESG를. 그래서 CEO 스코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해당 정보에 대해서 이제 유료로 연락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이제 지금 이것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거나 혹은 일부의 정보들만 이제 제공을 하는 등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좀 일컬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좀 진척이 되기 위해서는 ESG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들과 약간의 좀 강제성이 이루어져야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좀 윤리적으로 이런 경영들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어떤 운용자산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함께 좀 잡아봤는데요. 자, 우량주 한 가지로 마지막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네, 저희가 지금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네. 중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우리나라 대표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있어서 굉장히 악재 소식과 그리고 코스피 하락으로 인해서 10월 달에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43,500원대 오늘 장에서도 좀 하락을 한 출발 모습으로 43,250원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디램 반도체의 어떤 디램 반도체 가격 하락에 의해서 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있어서 악영향으로 미쳤지만,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에 있어서 글로벌 점유율 1위 회사이고,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출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이 정도로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 그동안 더 많이 거의 15% 가까이 이상 빠졌던 삼성전자가 더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이제 최대 실적을 이제 달성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량주까지 저희가 좀 점검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략들 점검해봤고요. 시황 보이스 시간이었습니다. 김희성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